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중 집안이 화재로 풍비박산이 나며 삶이 완전히 뒤바뀐다. 이로 인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된 덕희는 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하지만 잇따른 거절로 인해 막막한 상황에 놓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덕희는 세탁소 일을 하면서 밝은 모습으로 주변 사람들과 잘 지내며 일상을 이어간다. 어느 날 손대리라는 사람이 덕희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승인해 주겠다고 하며 희망을 준다. 그러나 손대리는 덕희에게 대출을 승인해 준다는 말로 속이고 200만 원을 빼앗고는 잠적해버린다. 덕희는 그 돈을 되찾기 위해 화성은행을 찾아가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이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덕희는 급히 경찰에 신고하지만 박 형사는 덕희가 손대리의 주소를 모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무책임하게 말하며 200만 원의 피해를 그저 소액으로 치부해버린다. 박 형사는 덕희에게 인생에 좋은 경험을 했다고 생각하고 잊어버리라는 조언만을 할 뿐 100억 원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더 신경을 쓰는 모습을 보인다. 이 모든 불행에도 불구하고 덕희는 아이들과 함께 악착같이 살아가려고 한다. 하지만 결국 아이들마저도 아동보호시설에서 보호하겠다며 경찰과 복지사에게 빼앗기게 된다. 덕희는 자신이 빼앗긴 돈을 되찾아 주지 않는 공권력이 이제는 자신이 가진 것마저도 빼앗아가는 상황에 절망하게 된다. 덕희는 자신이 직접 나서야 한다는 결심을 하게 된다. 이때 손대리로 덕희를 속였던 재민은 탈출을 시도하다가 친구가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목격하게 된다. 이로 인해 재민은 도망치려는 생각을 버리고 다시 내부로 돌아온다. 그곳을 빠져나가기 위해 고심하던 재민은 덕희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있는 곳으로 경찰을 불러달라고 도움을 요청한다. 그러나 덕희는 박 형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만 박 형사는 그 한 통의 전화만으로는 수사를 시작할 수 없다고 하며 덕희의 요청을 일축한다. 덕희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을 잡으면 1억 원을 준다는 포스터를 가지고 중국인 복림, 숙자와 함께 중국 칭다오로 가기로 결심한다. 덕희는 재민이 알려준 정보를 토대로 조직의 주소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한다. 덕희가 주소를 찾으러 다니는 동안 재민은 몰래 사무실에 들어가 자신이 찍은 피해액 자료와 내부 사진, 자신의 정보를 덕희에게 전해달라며 경찰서에 팩스로 보낸다. 경찰은 재민의 내부 정보를 통해 130억 원 이상의 피해를 확인하고 덕희에게 본격적으로 수사를 시작하겠다고 전한다. 덕희는 경찰의 총책의 위치가 있는 주소를 전달하고 경찰은 중국공안과 협조하여 그 주소를 급습할 계획을 세운다. 그러나 총책은 이미 이 정보를 눈치채고 조직 내부를 정리한 후 도망친다. 이 과정에서 재민은 총책의 부하에게 칼을 맞고 쓰러지게 된다. 덕희는 감시하던 중 총책이 도망가는 것을 발견하지만 경찰이 오려면 시간이 걸린다는 말을 듣고 스스로 그를 뒤쫓기로 결심한다. 하지만 덕희는 쓰러진 재민을 발견하게 된다. 총책을 계속 쫓아갈 수도 있었지만 덕희는 피를 흘리며 위태로운 상황에 놓인 재민을 지키기로 마음먹는다. 재민은 덕희에게 자신이 총책을 찍은 영상을 전달하고 덕희는 그 영상을 통해 총책이 칭다오를 떠나기 위해 공항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중국 공안은 이 사건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한국 경찰도 이 사건을 해결하기 어렵다고 포기하려 한다. 그러나 덕희는 포기하지 않고 총책을 잡기 위해 칭다오 공항으로 향한다. 덕희는 끝까지 총책을 따라잡고 마침내 그를 발견하지만 그 과정에서 총책에게 발각되어 협박을 당하게 된다. 중국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시간을 벌기 위해 덕희는 총책에게 얻어맞으면서도 끝까지 그를 붙잡고 놓지 않는다. 덕희가 폭행을 당하는 현장을 중국 공안과 경찰이 목격하면서 마침내 총책은 구속된다. 사건이 마무리된 후 덕희는 다시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가지만 총책의 변호사가 합의를 위해 3억 원을 제시하자 덕희는 이를 단호히 거절하며 자신의 삶을 꿋꿋이 이어간다.